요즘 배달 음식 이용자가 늘면서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음식물 등이 묻어 재활용이 되지 않는 오염된 수거품이 적지 않다는 건데요. 이런 플라스틱 때문에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부산 진구의 한 재활용품 선별장. 각종 플라스틱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음식 용기, 페트병, 일회용 컵, 이른바 생활 속 플라스틱이 끝없이 밀려듭니다. 배달 음식 이용자가 급격히 늘면서 플라스틱 배출량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이 분류장에는 하루 평균 30톤의 플라스틱이 들어옵니다. 모두 재활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음식물이 묻어 변색되고 스티커 등이 붙어 심하게 오염된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배달 음식 용기가 지금 음식물이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그거를 선별하기가 힘듭니다. 음식물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재활용 불가 판정을 받은 플라스틱 용기는 수거된 10개 중 서너 개꼴. 다시 쓸 수 없는 플라스틱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돼 소각 처리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재처리에 적지 않은 주민 혈세가 투입된다는 점. 쓰레기 1톤을 태우는 데 드는 돈은 16,000원. 2014년 2천만 원가량이던 예산이 꾸준히 늘더니 지난해까지 40%가 훌쩍 뛰었습니다. 주민들이 배출하는 재활용품이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가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선별장에서 분류를 하다 보면 한 30% 정도가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비용을 들여서 이걸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 배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적발이 어려운 상황. 현재로선 시민들의 양심과 노력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현주호입니다. 완치된 음성 한센인들이 50년 넘게 살고 있는 한 마을이 내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건설사가 이 마을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선 건데요. 문제는 사업 계획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도 부산시가 승인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류재미 기자입니다. 고층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일광신도시. 주변에 잿빛 주택들이 몰려 있습니다. 집집마다 쓰레기로 가득 차 폐허갔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음성 나환자들이 모여 사는 기장 삼덕마을입니다. 이곳은 축사와 주거 공간이 하나로 돼 있어 닭이나 돼지를 키우며 생활하는 주민들이 몰려 있었는데요.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고 버려진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성면 주택을 떠나 바로 옆 연립 아파트에 다시 둥지를 튼 나환자는 50명. 세상의 편견을 피해 살아온 이들은 50년 만에 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땅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영농조합이 땅을 쉽게 팔 수 있도록 규약을 변경했고 새로 선출된 조합장이 한 건설사에 토지 사용 승낙을 해주면서 이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이 특수한 환경이니까 지금 집단으로 이주 계획을 한다고 어디 이러면 또 민원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오갈 곳 없는 주민들은 결국 조합의 총회가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조합장 선출과 토지 매매를 완화한 총회의 결정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부산시는 민사소송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보고 같이 우리 전체적으로 사업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에 대해서 검토해가지고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리기한 일주일이니까 회원에 통보될 겁니다. 가타부타에 대해서. 주민들은 부산시와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고 건설사와 조합장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시민 100인 원탁회의를 통해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치 장소를 결정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원탁회의 구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시의회가 원탁회의가 아닌 또 다른 방식의 협의 방식을 논의해보자고 제안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강제징용 노동자상 기습 철거와 이어진 점거 농성. 결국 철거 닷새 만에 시의회가 중재에 나섰고 시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노동자상 건립특위는 100인 원탁회의를 구성해 설치 장소를 결정하고 5월 1일 노동절 전에 설치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원탁회의는 열리지 못했고 5월 1일 이전 설치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원탁회의 구성을 두고 시의회와
건립특위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양하게 구성하자는 말씀을 좀 드렸고, 그 속에서의 서로가 이 생각하는 이 백의원탁회의에 대한 취지에 대한 이견들이 좀 있었던 거죠. 부산시는 원탁회의 무산과 관련 시의회와 건립특위가 의논할 사항이라며 발을 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의회에다 여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는 일단은 의회랑 그런 그 추진위 결정 사항을 존중하고. 결국 노동자상 설치와 관련한 갈등은 원점으로 되돌아온 꼴입니다. 일단 시의회는 원탁회의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또 다른 협의 방식을 찾아보자고 시와 건립특위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3주체가 다시 만나서 이 건립 시기의 재조정 또는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방식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는 것이 어떠냐. 건립특위도 시의회의 추가 중재안이 들어오면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5월 1일까지 그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 분이 어떤 형태로든 이 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인 원탁회의를 대신해 노동자상 문제를 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정부가 낙동강 먹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하면서 낙동강 인근 지역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부산과 경남만 빠져 낙동강 하류 지역 식수 문제를 소홀히 취급할 수 있다는 우려, 일면 머릿 기사로 내세웠습니다. 정부는 이 업무 협약에 따라 낙동강 물 문제와 관련한 2건의 연구 용역을 수행할 예정이지만 경남도는 도지사의 도전 공백을 이유로 또 부산시는 경남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MOU 불참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11면 기사입니다. 사하구 부산현대미술관 외벽에 조성된 수직 정원이 식물 고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부산시는 흉물화 논란에 7천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추가 식재 계획을 내놨지만 작가인 프랑스 식물학자 패트릭 블랑으로부터 뚜렷한 답변을 얻지 못해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학계에서도 추가 식재가 예술성 훼손이다, 아니다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부산 시내버스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결국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는 내용 이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부산 버스노조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어제 최종 교섭을 벌였지만 결렬되면서 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노조는 다음 달 8일 파업 찬반 투표를 벌여 15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버스노조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주 5일, 월 22일 근무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조합 측은 노조 요구를 수용하면 700명 추가 고용에 인건비만 400억 원가량 늘어난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면입니다. 온천천 물놀이장에 인체 유해한 유리 섬유가 날린다는 지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개장한 이 물놀이장은 매년 7월 여름방학에 맞춰 개장하는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인기가 많지만 물놀이장 인공 폭포가 FRP 소재로 만들어져서 부식이 되면 유리 섬유 가루가 날린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동래구는 FRP의 유해성에 대한 점검은 물론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4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겠습니다. 어제는 비가 내리며 공기가 서늘했는데요. 먹구름이 걷히고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예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13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20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6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부터 기온이 오름세로 접어들겠지만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종일 좋음 수준을 나타내면서 어제보다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부산은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울산과 경남 남해안 지역은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남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양산 22도, 창원 20도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며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고요. 남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넘나드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북쪽의 기압골이 약화됐습니다. 내일 오후 한때 일부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모레부터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따뜻한 날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릴 각종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부산 공동어시장 박극재 사장 취임식이 오늘 오전 11시 공동어시장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박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에 속도를 내고 공영화 방안을 두고 출자 대주주인 수협과 부산시의 조율을 이끌어내는가 하면 어시장 일대를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방안도 밝힐 예정입니다. 마리나 산업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세미나가 열립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시청, 부산항만공사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가 주관하는 행사인데요. 해양관광상품 시범사업과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부산해양관광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부산 마리나 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또 마리나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129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 노동자 대축제가 오후 6시 30분 강서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지역 기관장 등 5천여 명이 참여해 노동자의 희생 정신을 기리고 지역 주민과 사회 대통합을 위한 행사도 가집니다. 제6차 강서 김해 상생발전 협력회의가 오전 11시 강서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김해시 법무 담당관 등이 참석해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활성화 등의 안건을 토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시가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구역 건물의 층수를 대폭 낮추고 용적률도 하향 조정하는 자문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해당 주민들은 막대한 재산 손해를 입게 됐다며 소송을 벼르고 있습니다. 이만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 촉진 사업에 대한 부산시 시민자문위원회의 언론 브리핑. 지난 정권 시절 추진돼 왔던 시민공원 주변에 대한 개발 방향이 공공성을 크게 훼손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부산시는 시민공원 인근 지역에 입체적 지구다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일조권과 조망권 등을 감안해 재정비 촉진 3구역의 층수를 기존의 60층에서 평균 35층, 최고 45층 이하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촉진 4구역은 기존의 49층에서 평균 35층, 최고 45층 이하로, 촉진 1구역과 2의 1구역은 810%인 기존의 용적률을 730%대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같은 시각 재정비 사업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며 집단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정권 시절 60층 이상 초고층 건물로 도시계획을 수립했던 부산시가 시장이 바뀌었다고 행정을 뒤집어 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2005년 결정고시 나기 전에는 우리 각자가 다들 낮게 여러 동으로 집을 짓고 있었는데 2005년도에 부산시가 촉진 계획을 고시함으로써 우리 사업을 못하겠습니다. 그때 들은 매몰비용 부산시에서 모른 척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초고층 빌딩 일변도의 도시계획을 주도해왔던 부산시. 민선 7기가 들어서면서 급제동을 걸자 곳곳에서 파열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지난주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의 최종 보고서 발표회가 있었죠. 부울경 시도지사와 의장,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서 내년 총선용 행사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여야가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이래서는 동남권 관문공항에 힘이 실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중앙대로 1001 박준호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불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의 최종 보고서 발표회. 부산과 울산, 경남 시도지사와 여당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김해공항 확장은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냅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국회의원들은요, 말이 필요 없다.
같은 시각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성명을 내고 오거돈 시장이 정부 부처와 엇박자를 내면서까지 김해 신공항 백지화를 선언해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내년 총선용으로 동남권 관문공항을 활용하자는 속셈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에 여야가 힘을 모아도 쉽지 않을 판에 지금 여의도 국회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둘로 쪼개져 전쟁에 돌입한 상황.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가는 길은 첩첩산중,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아세안 6개 나라의 차관급 고위 인사들이 지난주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오거돈 시장과의 환영 오찬 이후 달려간 곳은 해운대구에 위치한 아세안 문화원.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이곳은 아세안 국가 관료들이 한국을 찾을 때마다 들르는 곳인데 문제는 아세안 국가들 상당수가 김해공항 직항이 없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부산을 방문한 차관급 고위 관료들도 예외 없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교통편을 갈아타고 부산까지 와야 했습니다. 직항편으로는 너댓 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곳을 비행기와 기차를 갈아타고 꼬박 한나절을 와야 하는 곳. 아세안 국가들에게 부산은 아직도 먼 땅입니다. MBC 뉴스 박주로입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 강서구 북림지하차도 입구 도로에서 지름 10에서 20cm 크기의 포토홀이 생겨 차량 7대 타이어가 파손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기장군 정관읍에서도 지름 50cm, 깊이 20cm의 포토홀이 발생해 지나가던 차량 석 대 타이어가 부서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내린 많은 양의 비로 도로 파손이 잇따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물 지붕에서 추락한 50대가 나흘 만에 숨졌습니다. 지난 25일 동래구 복산동의 한 가건물에서 지붕 철거 작업을 하던 54살 박모 씨가 3.5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고 나흘 만인 어제 오후 숨졌습니다. 경찰은 공사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상경찰서는 택배로 배송해야 할 노트북을 빼돌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한 혐의로 택배기사 22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10일 밤 9시쯤 사상구 주례동의 한 길가에서 집화장에서 받은 시가 88만 원 상당인 노트북의 상자를 뜯어 상자만 배달한 뒤 노트북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배송 완료가 되면 이후 발생하는 도난 문제에 대해선 택배기사가 변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이 같은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5연패) 늪에 빠진 롯데자이언츠가 오늘부터 사직구장에서 NC와 3연전을 갖습니다. 롯데는 오늘 브룩스 레일리를 선발로 내세울 예정인데 레일리는 앞서 6번 선발로 나서 방어율 3.89로 호투를 이어가고도 1승을 따내지 못했습니다. 롯데는 올 시즌 NC와 3차례 맞붙어 단 한 차례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롯데는 지금까지 29경기를 소화한 가운데 11승 18패로 7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채권단의 출자 전환에 따라 오늘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주식 거래가 중단됩니다. 이 기간 동안 6,800억 원 규모의 채권단 출자 전환과 차등 무상 감자가 이뤄지며 기존 대주주는 100% 무상 소각되고 일반 주주는 5대1 감자가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최대 주주로 올라서며 한진중공업 주식 거래는 다음 달 21일 재개됩니다. 부산중소벤처기업청이 부산 중소기업 가운데 3명 전기공업을 명문 장수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3명 전기공업은 지난 1962년 창업 이후 송배전선로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전력산업과 철도시설 선진화에 크게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명문 장수기업은 4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기여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전국 10개 기업 가운데 부산은 화신볼트 산업과 3명 전기공업 2곳이 포함됐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산모가 영아를 두고 갈 수 있는 안전시설 라이프가든이 어제 문을 열었습니다.
금정구 두구동 홍법사에 위치한 라이프 가든에서는 미혼모 등 산모가 아기를 두고 가면 해당 영아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식사와 잠자리 제공 등 각종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부산시의회가 오늘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간 277회 임시회를 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6건과 동의안 6건에 대한 안건 심의와 함께 상임위별 현장 방문 등의 의정 활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회의에서는 지난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지만 부산시가 거부했던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에 대한 재의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부산본부세관이 내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해외 여행객 휴대품을 집중 검사합니다. 부산세관은 특히 중국과 몽골, 베트남 등에서 창궐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돼지고기와 햄, 소시지 등의 휴대 반입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용카드 고액 사용자에 대해서는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다른 여행객을 통한 대리 반입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백스코가 최근 유튜브 채널 보이소 백스코를 개설하고 본격 운영에 나섰습니다. 백스코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 앞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비롯해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게시하는 한편 기존 운영 중인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유튜브 시청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4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겠습니다. 어제는 비가 내리며 공기가 서늘했는데요. 먹구름이 걷히고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예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13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20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부산은 흐린 하늘 보이고 있고요. 오후에도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울산과 경남 곳곳으로는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북쪽의 기압골이 약화됐습니다. 내일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 한때 적은 양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모레부터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따뜻한 날이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